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포맷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아이패드로 이제 판서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품 관리자 직군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의 업무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업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CEO가 있죠. CEO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디자인을 할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할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직군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죠. 각자의 역할을 조금 쪼개보면은 CEO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하고요. 개발자는 당연히 기술, 그리고 디자이너는 UI나 UX에 관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배우들 사진을 간단하게 올려볼게요. 네,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도 제품 관리자 직군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세 직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품 관리자가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주로 CEO가 제품 관리자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제품 관리자가 이제 필요한 시점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 그때 필요합니다. 제품 관리자의 경우에는 약간 축구팀의 미드필더처럼 이 관계자들의 중앙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조금 땡겨서 보게 되면은 PM 또는 서비스 기획자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들의 역할을 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상태는 이제 프로덕트를 출시하기 전이에요. 프로덕트를 출시 전 단계와 이제 출시 후 단계로 나눌 건데요. 지금은 이제 출시 전 단계여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이제 PM이나 서비스 기획자가 정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게 되는 이제 역할은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먼저 비즈니스 관계자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합니다. 네, 비즈니스 관계자는 CE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프로덕트가 런칭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게 될 운영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제품이 런칭하기 전이기 때문에 고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대상자한테 설문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FGI라고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러니까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고객들의 니즈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분석과 함께 벤치마킹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이 단계에서 얻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이 파악이 되었다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설계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이 서비스의 뼈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또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기도 합니다. 저희 현업에서는 대충 한 요 정도를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부르고, 서비스 기획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를 이제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이제 PM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PM의 경우에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이나 기획자는 이제 각종 의사결정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계문서에 담아내고 이 설계문서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이제 제품 구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출시 쪽에 필요한 것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시니어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일정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QA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대략 이 정도가 이제 PM이나 서비스 기획자가 제품 출시 전에 하는 역할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래블이라는 여행 사이트를 런칭을 했어요. 이 사이트에는 카테고리가 항공, 그리고 호텔, 렌터카, 그 다음에 입장권,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앞단에서 한 번에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때 이제 기획자는 주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항공, 호텔, 렌터카, 입장권 4개의 카테고리 모두에서 뭔가 개선사항이나 이제 고도화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획자의 인력이 적다 보면은 먼저 항공 쪽에 투입이 되고 이게 작업이 되고 나면은 호텔로
또 작업이 되고 나면은 렌터카로, 또 작업이 되면은 이제 입장권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지보수 해야 되는 항목들이 밀려 있다 보면은 사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제 1번 끝내고 2번 끝내고 3번 끝내고 4번 끝내고 또 1번 갔다 3번 갔다 2번 갔다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은 굴러가긴 하지만 정말로 고객에게 딱 맞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군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 쪽을 담당하는 프로덕트 오너, 호텔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오너, 렌터카, 입장권 이런 식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프로덕트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프로덕트 오너 직군을 세우고 여기에 각각의 팀을 별도로 꾸리게 돼요. 그래서 이 팀 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소속이 되는데요. 개발자. 필요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이 팀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깥에서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도 팀에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깥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토스나 쿠팡, 뭐 뱅크샐러드, 마이리얼트릭 같은 기업들이 프로덕트 오너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제품 고도화가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단점은 이렇게 프로덕트마다 팀이 세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잘게 쪼개다 보면은 이제 팀 간의 화합이 안 되면은 반대로 조직 내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획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프로덕트 오너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의 역할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PO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 카테고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O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로드맵을 정리하고요. 백로그라고 불리는 각종 요구사항들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과 백로그를 기준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이제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애자일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기획자는 스토리보드를 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프로덕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프로세스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제품에 관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에픽과 유저 스토리라는 포맷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 포맷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2단계에서 이제 PO는 와이어프레임을 그리진 않고요. 고객에게 이제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 활용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데이터 분석도 할 뿐더러 뭐 A/B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팀 내에서 PO 재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기획자 베이스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훨씬 많아요. 뭔가 과거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획자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O의 조직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맨 처음에 소개했던 요 CEO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EO가 모든 의사결정을 가지고서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오너도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오너를 저희가 이제 미니 CEO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덕트 매니저,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오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이제 이쪽 레벨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나 이제 서비스 기획자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SI나 에이전시에 소속이 돼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당연히 필요 없겠죠. 프로덕트가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PM이나 기획자가 필요하고요. 또 카페24나 뭐 고도몰 같은 이런 B2B 솔루션 기업에서도 사실은 프로덕트 오너보다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은 B2B보다는 B2C에서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고객의 이제 반응을 봐가면서 고객에게 최적의 경험을 선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B2B보다는 B2C 쪽이 조금 더 니즈가 많고,
그리고 B2C 안에서도 다양한 고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B2C 서비스인데 고객 경험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프로덕트 단위로 쪼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행 쪽에서는 뭐 항공, 호텔, 렌터카가 경험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도 뭐 뱅킹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뭐 외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PO를 세워가지고 그 고객 경험을 최적화를 하는 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관리자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도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는 비즈니스고, 여기는 UX고, 여기는 테크다. 그리고 제품 관리자는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매니저가 됐던, 프로덕트 오너가 됐던, 뭐 서비스 기획자가 됐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얘들의 이제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은 어느 한쪽에 휘둘리거나 이제 뭔가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서비스 기획자는 조금 더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업무가 조금 더 많고, PO 직무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베이스로 이제 의사결정에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울러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회사의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소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고, 온라인 아티클을 보더라도 이제 제품 관리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좋은 개발자를 채용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이제 온도로는 이제 좋은 제품 관리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좋은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